네, 어젯밤 고양시 백성역의 인근에서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시민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낡은 배관이 지목돼서 인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이른바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오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도 어제 밤에 뉴스 보다가 좀 놀란 사건이었고 또 그 관련 그 사진을 또 영상들을 시민들이 이렇게 제보한 걸 봤더니 정말 이게 뭐 지금 온천 같은 데서 이렇게 연기 많이 나는 것처럼 그 도로가 그렇게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정말 뭐 아수라장이 된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좀 또 정리해 볼까요? 예. 예, 저도 뭐 상당히 놀랐습니다만 어제 오후 한 8시 43분경이라고 그래요. 예, 예. 고양시에 있는 백성역 부근의 그 난방 배관이죠. 그러니까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설치한 난방 배관. 예. 이게 지하 2.5m 깊이에 그 배설돼 있는 예. 배관이고 지름은 한 8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네.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뭐 석수치 한 100도 100도 전에 가까이 그런 된다더라고요. 물이죠. 예. 그런 물이 한 4m 가까이 치솟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수증기는 뭐 인근 뭐 아파트로 치면 한 10층 높이보다 더 높게 수증기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뭐 도로를 뭐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 뭐 걷고 있던 사람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갑자기 그 끓는 물이 들어오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예. 뭐 엄청나게 놀랐을 테고 그로 네. 인해서 뭐 사망자가 이제 60대 후반분이 한 명 발생했고 전신 화상을 입었죠. 너무 안타깝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또 한 분은 뭐 아직 생명은 뭐 있습니다만은 중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상자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다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도 빨리 밝혀져야 될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좀 이 낡은 배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찰하고 소방 당국이 합동으로 지금 저 1차 조사를 뭐 마쳤다고 하는데 예. 좀 더 뭐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난방 배관이 한 91년도에 지금 설치한 배관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내구 연한은 50년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배관에 한 40cm 정도 균열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나왔다. 지금 1차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과연 뭐 내구 연한은 50년이라고 합니다만은 과연 이 난방 배관을 어떻게 점검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예. 부분을 따져서 과연 누가 과실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수많은 분들이 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긴 뜨거웠고 정작 난방을 해야 될 2,800가구가 덜덜 떨면서 또 한파가 왔기 때문에 이 간밤에 굉장히 큰 피해를 겪었다고 하던데 그렇잖아요. 이게 낡아가지고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 뭐 지금 알려지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구 연한이 50년이라고 네. 하는데 어쨌든 뭐 91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한 27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구 연한은 그렇지만은 분명히 점검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점검을 과연 얼마 만에 어느 정도로 어느 부분을 하게 돼 있는지 정기 점검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 2.5m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안전한 건지 네. 그 위에 뭐 흙이 더 덮여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거기서 균열이 생겨서 물이 좀 나왔다 하더라도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정도 4m 높이까지 솟구쳤다면은 과연 이 높이가 매설된 높이가 안전한 건지 이런 부분도 규정에 맞는지를 지금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이 주변에 땅꺼짐 현상이 있었다라는 뭐 주민들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전조 증상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역시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 그 아니겠습니까? 부분도 지금 뭐 연관성이 뭐 이런 상식적으로는 뭐 있을 거는 같은데 예.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그 땅꺼짐 현상 뭐 그건 뭐 공사하고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그 네. 부분하고는 일단 관련은 없어 보인다. 일단 이렇게 경찰은 발표를 했죠.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도로가 이제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그 카니발 차량이 그렇습니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거기서 네, 이제 네.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차 안에 있던 60대 네, 남성분께서 아쉽게 운명을 달리하신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앞으로 같긴 뭐 해요. 추가 감식을 통해서 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게 자, 계속 예. 지난번에 KT 사고 때도 그렇고 이번 사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좀 막을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인재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도 그렇죠. 들고요. 지난번에 뭐 KT 화재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난지 뭐 2주 만에 뭐 또 이런 백성령 사건이 터졌는데 과연 그 배관이 40cm나 그런 틈이 생겼다고 하는데 네. 정말 그동안의 점검을 어떻게 한 건지. 순식간에 뭐 40cm가 뭐 균열될 수 그렇죠. 있다고는 보이지가 예. 않거든요. 예. 그럼 과연 뭐를 한 건지. 정말 우리 국가 뭐 이건 난방 배관입니다만은 뭐 상수도관 그다음에 통신선, 전력선은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거 한번 마비되면은 정말 마비기관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국가의 중요한 업무 수행 또 국민들의 중요한 뭐 생활상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지금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말 예방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참 유감인 게 뭐냐면 지난번 저유소 화재부터 시작해서 이 KT 통신선도 그렇고 이번 온수관 뭐 파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안전도 그렇고 이게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간 산업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상당히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당연히 땅속에 뭐 그런 뭐 통신선, 뭐 전기선, 그렇죠. 상수도관, 난방배관 있으면은 그 누가 위험하다고 느끼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그렇죠. 잘 관리하는 걸로 알겠죠. 네. 예. 그런데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네. 정말 이래가지고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이 되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뭐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사상자들에 대한 위로, 그다음에 예. 긴급 뭐 시설 복구,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우리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뭐 선포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감경이라든가 뭐 학자금 뭐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뭐 큰 기관이니까 네. 보험을 들어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에 의해서 해결하고 또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이건 뭐 정부 지원이라기보다는 난방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재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가 가장 뭐 지금 뭐 어느 뭐 수사는 아직 뭐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책임은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손실 보상도 예. 공사가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난방이 안 되면서 추위 때문에 또 인근 주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어떤 책임 소재도 그렇죠. 그런 이쪽에서 부분에 난방공사에서 대해서는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손실 부분도 난방공사가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뭐 지금 복구는 됐다고 하는데 뭐 그동안에 뭐 추가적인 손실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또 뭐 더 뭐 생활상의 불편을 겪은 분들은 그렇죠. 손해를 완전 복구까지는 또 그렇죠. 완전 4월 복구가 걸린다고 또 있거든요.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집에서 뭐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뭐 거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예.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다른 시설을 뭐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는 그러면은 보상 대상이라던가 절차 역시도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뭐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지금 아직 조사가 안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난방공사도 잘못하면은 우리 저 형사 판결 수사 끝나고 그다음에 판결도 확정돼야 우리가 뭐 지급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마 공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보험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살펴보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11시간 동안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검찰 조사 받기 전에 포토라인에서 이제 뭐 들어가면서 나도 좀 힘들고 억울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역시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좀 부인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면 부인했죠.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고 예. 그다음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뭐 지난 4월달에 경기도지사 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전해철 후보가 뭐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혐의는 2016년도에도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가 뭐 특혜를 받아서 취업을 했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건데 네. 그건 뭐 이재명 지사 부부는 우리 아니다. 지금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지금 검찰에서는 어제 그랬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쓴 트위터 계정. 이 트위터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뭐 관여한 적이 있느냐.
뭐 이게 진짜 뭐 계정주가 맞느냐 이것만 당연히 물어봤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폰을 정말 어디 버리지 않고 예.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을 했다면 그 디지털 포렌식 그 그쵸. 분석하면은 예. 그거 뭐 거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수사기관에서도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재명 지사 부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디다 버렸는지 그걸 지금 제출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어제 검찰에서도 이 휴대폰을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폰을 언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버렸느냐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도 뭐 아니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너무나 뭐 성가시고 뭐 선거 끝나고 나서 귀찮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그냥 버린 거지 아무 뭐 의미가 없는 거다. 네. 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식사는 외부에서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식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좀 이례적인 겁니까? 이거는 지금 수사 시간이 길어지면은 예. 사실은 뭐 검사실 안에서 예. 뭐 수사관이나 검사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이건 조금 제목이 좀 안 맞아요. 보니까 뭐 이재명 부부가 수사 중에 뭐 이렇게 외식을 했다. 외식하는 그래서 것처럼. 저도 뭐 그걸 보고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네. 밖에 나가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사 중에 점심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잘못하면 기소가 돼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 밥만 나겠어요. 밥 제대로 못 특히 먹어요. 그 앞에서 그렇죠. 그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렇고. 네.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리 뭐 성격이 낙천적이고 대범하다 하더라도 그 밥맛 안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뭐 검사실에서 안 한다면은 뭐 밖에 나가서 검찰청 구내 식당이나 아니면 가까운 인근 식당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정말 뭐 너무나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 아니에요. 그렇기 공연이기도 때문에 하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 밖에 따로 떨어진 데서 했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수사 도중에 점심시간은 그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전에 검찰에서 질문한 사항, 검사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했고 내가 대답했을 때 검사의 표정이 어땠고 과연 믿는 건지 검사가 좀 석연찮게 생각하는지 예. 이런 거를 변호사하고 같이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일종의 뭐 작전 회의 같은 그렇죠. 그런 건가요? 분석하고 오후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소명을 잘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시간이지 밥 먹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그럼요. 그건 뭐 누구에게나 상황이라는 보장된 거죠? 권리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가 그 검찰에 출석한 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죠. 자신을 중범죄자로 묘사를 하고 이제는 밥 사 먹는 것도 기사가 된다면서 불만을 좀 표시했는데 이 이재명 지사의 이 페이스북글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이재명 지사는 뭐 계속 그 프레임이죠. 나는 뭐 기존에 내가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소자 비슷한 취급을 받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김경수 지사 할 때는 뭐 당에서 그렇게 나서가지고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뭐 이랬는데 뭐 지금 물론 재판은 받고 있습니다만. 예. 내가 수사받을 때는 오히려 뭐 정말 뭐 아무런 일종의 지원도 없고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 아니냐 그런 심경을 나타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제 경기도의 원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끝까지 받들겠다. 지금도 뭐 나 탈당하는 거 아니다. 예. 그리고 나는 뭐 기본적으로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뭐라고 하나요? 설립 취지 내지 예. 뭐 운영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이걸 뭐 네. 계속 강조하면서 예. 억울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아쉬운 점이 네. 그 휴대폰 그거 정말 그냥 대부분 사람은 안 버리거든요. 안 쓰더라도. 그게 좀 굉장히 석연찮아요. 그걸 좀 제출했더라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안 했을까? 참 아쉽습니다. 네. 예. 오는 15일이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됩니다. 13일이죠? 13일이죠. 예, 13일이에요. 예. 예, 이제 앞으로 한 열흘도 안 남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 검찰의 기소 여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검찰의 기소 계세요? 여부는 뭐 저도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정말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느냐 기소했을 경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사건은 경찰이 뭐 정말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갖고 몇 개월 동안 한 사건이에요. 수사를 한.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리고 경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이 그 정도 장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면 상당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소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물론 뭐 그거 일부인지 경찰에 송치한 게 뭐 전부 기소할 건지 그거는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소의 가능성이 좀 다소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뭐 검찰 측에서는 추가 조사 뜻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추가 조사할 입장 시간도 정리는 된 없어요. 걸로 좀 봐야 되는 공소시효가 거겠죠? 13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마지막 주제를 좀 살펴보죠.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검찰의 수사를 구속수를 받아왔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계열사에서 이게 뭐 온갖 뭐 부당 노동 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보니까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해봤더니만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뭐 한국미래기술 포함해가지고 계열사에서 양진호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5개 회사를 특별 근로감독을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뭐 온갖 하여튼 뭐 이상한 것들이 발견이 됐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유리컵으로 그냥 던져서 폭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퇴사를 해서 다른 회사로 전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나쁜 평을 해가지고 취직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간 평일날 야근시키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연장 근로죠. 그다음에 휴일날 뭐 근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제대로 지불 안 한 게 4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뭐 성희롱 이런 거 뭐 다반사로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안전 교육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 이 중에서 이제 결국 이제 요약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는 근로자 폭행 저 부분, 그다음에 예. 이제 임금 체불 이게 이제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또 양 회장이 이제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 수익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이제 법원이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가에서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좀 뭐 양진호 회장의 범죄도 마찬가지고 일반 조직 범죄에서는 네. 미국 같은 외국에서도 왜 조직 범죄가 자꾸 생기겠습니까? 수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범죄 조직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진호 회장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지금 재산을 그대로 두면은 그 사이에 자기 재산을 은닉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예. 처분해버리거나.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상 기소 전이라도 그런 범죄 수익으로 생긴 돈이다, 범죄 네.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예. 기소 전이라도 그거를 나중에 몰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하고 동결을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몰수 보전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거죠. 처벌 전까지 이거는. 홀딩해 놓는 것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보면 그 죄질이 참 다 안 좋긴 합니다만 뭐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인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아까 보면 회식 때 음주 흡연 강요하고 또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 강요하고 이런 건 진짜 그냥 괴롭힌 거잖아요. 괴롭힌 거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처벌 수위가 어떻게 좀 봐요? 이런 거는 진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미 조사가 되고 있죠. 그거는 이번에 특별 근로감독 전에도 그런 거 뭐 직권 남용이다, 뭐 강요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미 그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가장 큰 형사처벌 뭐 부분이라고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가장 할까요? 큰 거는 직권남용이 근데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제가 이 사건 기억하기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맞을 거예요. 경찰에서 수사한 것과는 별도로 몇 년 전에 대학 교수를 공동으로 폭행했죠.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동생과 네. 뭐 그 지인들 그렇죠? 통해서 그 예. 공동 상해입니다.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네. 이제 처음에는 다른 양진호 회장이 아닌 한 사람이 한 걸로 해서 뭐 간략하게 지금 처벌하는 걸로 그렇게 기소가 됐었는데 네. 나머지 불기소 처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인이 항고를 해서 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공동상해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지만
공동상해는 그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0년 6월까지 가능하니까 뭐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이제 이 적발된 사항들이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를 예. 하는데 네. 고용노동부도 이런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그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